입주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도시공원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 기자회견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충북에도 공공 실버주택이 선을 보였습니다. 기대와 달리 입주 신청자가 적어 절반은 비워둬야 할 형편입니다. 지역 고등학교를 한 곳에 모아서 공동 수업을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대학처럼 듣고 싶은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학생과 교사 수가 적은 소도시 학교들은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청북도 교육청이 우선 제천 지역 고등학교를 한 곳으로 모아 공동 수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 지어진 제천여고 별관과 1973년에 지어진 제천고 건물. 낡고 비좁은 공간이 이동 수업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학생과 교사 수가 적어 다양한 수업 과정을 만들 수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는 2025년 대학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대도시 학생보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요구하는, 선택하는 과목을 거의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대학을 가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청북도 교육청은 제천 지역에 캠퍼스형 스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낡아 신축이 필요한 제천고와 제천여고를 부지가 넓은 제천 제1고 옆으로 옮겨 학교를 한 곳으로 모은 뒤 다양한 공동 수업 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공동 수업이 편하도록 학교를 모아 짓는 것으로 학교를 합치는 통폐합과는 전혀 다릅니다. 조만간 대대적인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선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랜 기간 한자리에서 쌓아온 역사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제천 지역 4개 일반 계고 가운데 유일하게 논의에서 제외된 3명고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일 그러한 것이 현실이 된다면 일부 소외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다는 거죠.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역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의견을 들은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만 24살 이하의 초중학교 과정 중단 학생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교육 등을 받은 뒤 한국교육개발원 평가를 통과하면 초중학교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기준으로 충북의 학업 중단 학생을 930여 명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충북 최초의 공공 실버주택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에 복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대와 달리 입주 신청자가 턱없이 적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146억 원을 들여 지상 9층 규모로 지은 공공 실버 주택입니다. 주민 셋 중 한 명은 65살 이상인 보훈군이 노인들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었습니다. 모두 100세대.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비상벨을 설치했고 휠체어 출입이 자유롭도록 문턱도 모두 없애는 등 노인 맞춤형으로 설계됐습니다. 1층은 복지관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목욕탕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 60만 원 이하인 노인이라면 한 달 약 4만 6천 원으로 모든 시설을 평생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홀몸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그런데 입주를 불과 20일 앞둔 지금까지 입주 신청자는 모집 인원의 절반인 50명 정도. 우선 홍보 부족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이 큽니다. 출입이 자유롭지 않거나 공동생활로 오인하는 노인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뭐 주는 거 먹고 못 먹으면 굶고 이랬다가 안 살아봤으니까 못 살지 싶어. 화재 우려로 집안 조리를 못하다 보니 매 끼를 식당에서 사 먹어야 하는 점도 불편합니다.
밥을 뭐 합동으로 해가지고 합동으로 주고 이랬다대. 근데 아이고 나는 싫어 이런데. 내가 끓여 먹어야지. 정든 이웃과 떨어져 사는 것 역시 부담입니다. 실제 여기는 요양시설이 아니라 영구임대 주택으로서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사실 수가 있고 가족분들도 초대하실 수가 있고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면서 이웃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어필을 해서 절반은 비오돌 처지에 놓인 실버주택. 정작 노인들에게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청북도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616건 가운데 140건이 학대로 판정됐습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92%로 대부분이었으며 학대 행위자 유형별로는 아들이 36%, 배우자가 30% 순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노인학대를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 신고하는 경우가 적다며 상담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천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계획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천시가 제출한 민간 건물 매입 방안에 대해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건물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모든 사업비가 80억 원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현재 중앙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700명에 달하지만 협소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성에 사는 사할린 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음성군 의회는 현재 사할린 한인의 복지 지원금이 생활비로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라 특별 생계비에 군비 지원을 추가해 한 달에 15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사할린 동포에게는 군비 없이 국비 7만 5천 원만 지급됐습니다. 현재 음성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는 모두 4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시공원 문제로 청주가 계속 시끄러운데요. 청주시가 주민 기자회견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뜩이나 첨예한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룡공원 민간개발 반대 기자회견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구룡공원 민간개발 촉구 기자회견. 회견문 작성에 시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회견장 주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온천 주민센터 관계 공무원이 공원 조성과 사의를 받아가지고 그 주민센터에서 출력했다 그러더라고요. 청주시 로고와 상단의 시간, 장소 표시까지 청주시청 보도자료 형식을 꼭 닮았습니다. 기자회견 자료, 그거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작성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설명회 때 나온 자료하고 제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문서 작업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제가 워드가 좀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이렇게 했죠. 다른 사람이면 시청 공무원이 한 건가요? 워드 작업은? 아니에요, 시청 공무원 아니에요. 그런데 시청 공무원이 한 게 맞습니다. 비상자치에 쓴 거를 여기서 정리를 해준 거지. 컴퓨터 문서 작업은 누가 하셨어요? 저기 주민자치 담당. 주민자치 담당 누구세요? 문서 작성을 도운 공무원에게 더 물었습니다. 원고 받아서 글자 크기 조절하고 작성을 해서 프린터를 사무실에 냈죠. 원고는 인쇄된 프린트물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수기를 받으셨어요? 수기를 쓰신 거. 손으로 쓰신 거? 네. 혹시 원고 어디에 있으세요? 그건 없죠. 그거는 버렸어요. 다 사죄했죠. 청주시 공원조성과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린 사안에서 한쪽 기자회견문이 공무원의 손을 탄 것이 적절했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좋은 중소기업일지라도 판로 개척은 어려운 과제인데요. 도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을 한꺼번에 만나 판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최근 크라우드 펀딩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신생 벤처기업. 전자파를 최소화하고 온도 조절로 두피부터 말릴 수 있게 한 헤어드라이기를 만드는데 4년여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 막막한데
평소 만나고 싶어도 무작정 찾아갈 수도 없던 대기업 구매 담당자들을 만나 상담하는 꿈 같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플랫폼에 담당하시는 MD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참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아요. 이런 네트워크 행사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던 기회가 흔치 않아서 뿌리는 보톡스 앰플을 개발한 중소기업. 10년 가까이 해외 15개국에 수출했어도 국내 시장 문턱을 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구매 상담을 통해 마침내 온라인과 면세점 판로를 열었습니다. 중소기업 업체들이 자금 쪽에서 많이 딸리잖아요. 마케팅을 하려면 또 돈이 움직여야 되고 또 해외를 나가고 싶어도 또 돈 때문에 못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이 자리에선 106개 중소기업들이 50여 개 대기업을 만나 판로를 모색하는 모처럼 단비 같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화장품, 생활용품부터 제조 바이오 분야까지. 대기업들도 흙 속의 진주 같은 기발한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집중합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우리가 수입하는 부품의 대체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런 쪽으로 해서 함께 하려고 생각하죠.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도내 중소기업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이날 하루. 실질적으로다가 이루어지는 그 상담 건수는 한 360건 정도가 되고요. 더 실적이 좋아질수록 추가로 더 상담이 진행이 될 겁니다. 추가 협상을 거쳐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대기업과의 연락 창구가 열렸다는 면에서 중소기업들에겐 귀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음성 LNG 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주민 와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대 투쟁위원회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동서발전 측이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 투쟁위원회를 와해하고 있다며 주변 마을 이장들을 중심으로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해 발전소 건립 자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삭발식을 진행하고 이후 진행된 군수와의 만남에서 LNG 발전소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 동서발전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물 철거가 마무리된 제천 화재 참사 현장에서 고인들의 명복을 기리고 지역 발전을 소망하는 기원제가 열렸습니다. 유가족 대표는 기원제에서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하지만 참사를 마무리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고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 또한 건물 철거를 허락하고 지켜본 유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고인들을 추모했습니다. 충주시가 2019 세계 무예마스터십 대회를 밝혀줄 성화봉송 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말까지이고 성화봉송에 건강상 문제가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 시민 52명을 선발합니다. 성화봉송 주자로 선발되면 운동화와 유니폼 등이 지급됩니다. 충주 세계 무예마스터십의 성화는 다음 달 28일 청주 상단산성 남문과 다음 달 29일 충주 천지인 성단에서 체화된 뒤 10개 시군에서는 차량 봉송이, 충주에서는 주자로 성화봉송이 각각 이루어지고 개회식이 열리는 충주체육관에서 다음 달 30일 저녁에 점화됩니다. 충주시 의회가 시의원 전원이 출연한 무예마스터십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